여기 한국으로 일정을 소화하러 온 세계적인 스타의 경호를 맡게 되었다는 미국 경호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국에서 임무를 수행하자마자 자신은 전 세계 모든 곳으로 경호 파견 임무를 가봤지만 이런 나라는 처음 본다며 학을 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장면을 목격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앤서니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VIP 경호원으로 일하고 있고 전 세계 웬만한 이름 날리는 유명 인사들을 경호해온 경력이 있는데요. 그동안 임무 수행 중에 수많은 돌발 상황이 있었지만 저는 그러한 위기를 잘 대처했고 이러한 신뢰가 쌓인 덕분에 저는 세계적인 스타들이나 거물급 인사들을 경호하며 이쪽 업계에서 꽤나 유명세를 치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산전수전 다 겪어본 제게 경호 임무를 수행한 국가 중 어떤 나라가 가장 특별했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한국을 꼽을 것입니다. 정말로 한국에서는 특별한 것을 넘어 기이할 정도로 이상한 일들만이 계속해서 펼쳐졌죠. 일단 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전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도 매우 이상했습니다. 분명 제가 경호해야 할 사람은 할리우드 배우이자 세계적인 대스타이므로 전 세계에서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정도였지만 경호 인력은 달랑 저 한 명뿐이었거든요.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유명세를 고려한다면 한 명이 아닌 10명은 붙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아무튼 인원은 분명히 한 명으로 적혀 있었거든요. 그가 돈이 없거나 아끼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국은 세계 치안 순위 1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안전한 국가지만 아무튼 휴전 국가인 한국으로 가는 것이므로 그러한 상황을 고려하겠다며 제 위험 수당을 챙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기타 각종 수당 및 경호비도 거의 최고 수준으로 지급했거든요. 그럼에도 저는 배우의 안전을 위해서 이러한 파격적인 제안을 거절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한국은 가본 적이 없지만 중국으로의 파견 임무는 수행해봤고 이 나라는 정말 극악의 임무 환경을 자랑했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중국과 인접해 있는 국가였으므로 저는 한국에서나 중국에서나 비슷한 양상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였습니다. 일단 중국인들은 파파라치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극악의 시민의식을 보여주며 어떻게든 연예인의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요. 중국인들은 공항에 몰려들어 보안 장벽을 공격적으로 뛰어넘고 심지어 경호원을 폭행하면서까지 연예인에게 달려들었죠. 특히나 중국인들은 마치 좀비 떼처럼 서로가 서로를 무등을 태우면서까지 연예인의 동의 없는 사진을 찍어댔고 결국 연예인과 경호원 그리고 중국인들까지 서로가 엉켜 서로에게 주먹질을 해대는 기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결국 연예인에게 딱 달라붙어 사인을 요청하던 중국인이 뾰족한 볼펜을 임의로 들이대다가 연예인의 얼굴을 찌른 탓에 연예인은 곧장 병원으로 이동하기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연예인이 다쳤음에도 중국인들은 절대로 비켜주지 않았죠. 이들은 자신들이 사진을 전부 찍기 전까지는 연예인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면서 공항의 모든 출구를 막았고 결국 연예인은 수화물 카트를 타고 몰래 공항을 탈출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심지어 중국인들은 허가되지 않은 불법 드론으로 연예인의 사진을 찍으려다가 연예인의 얼굴에 근접해서 사진을 찍으려던 욕심 많은 중국인이 드론으로 연예인을 공격해버리게 되기도 했기에 연예인은 하마터면 드론의 프로펠러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당할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혼란을 틈타 연예인의 물건을 훔친다든지 연예인이니까 돈이 많지 않냐며 뜬금없이 돈을 달라며 구걸을 한다든지 하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는 곳은 전부 중국이었고 이들은 연예인이 끼고 있던 반지를 훔치려다가 연예인의 손가락이 꺾이는 사고까지 낸 적이 있었기에 저는 그런 중국에서의 경험들을 고려해본다면 이건 절대로 혼자서 수행할 수 없는 임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제 능력 밖의 일을 맡다간 배우가 크게 다칠 수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배우는 제 주장에 그저 박장대소만을 할 뿐이었어요. 그러더니 배우 특유의 매우 여유 있는 웃음과 말투로 한국에서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고 솔직히 한국은 경호원 없이 자신 혼자 가도 100% 안전한 국가지만 소속사 측과의 별도의 계약 조항으로 인해 경호원 구색이라도 갖추는 거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오더라고요. 하지만 이 배우는 매우 진중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고 연예계에서의 평판과 인성도 상당히 좋다고 알려져 있었기에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분명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개인적인 팬이기도 했기에 만약 이 배우가 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정말로 단 한 명의 경호원만을 데리고 한국에 갈 생각이라면 차라리 제가 최선을 다해 경호를 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기에 그렇게 저는 그와 함께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중국에서의 경험이 자꾸만 떠올라서 비행 내내 겁에 질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나 배우는 그런 저를 보고 호탕하게 웃더니 한국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일 따위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고 만약 돌발 상황이 생기면 자신의 경호를 포기하고 도망가도 좋다는 믿기지가 않는 말까지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의 호기롭던 말과는 달리 저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배우는 한국의 비공개 일정으로 도착했음에도 상당히 많은 한국인 팬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심지어 배우를 향해 괴성을 지르며 우는 팬들도 있는 것을 보니 이성을 잃은 이들이 배우에게 돌발 행동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을 째려보며 한껏 경계태세를 갖춘 제게 배우는 그저 괜찮다는 듯 제 어깨를 툭툭 치더니 이내 사람들이 무서워하니 긴장을 풀라는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의 말에 심호흡 몇 번을 하며 여유를 갖자 저는 곧 중국에서와는 차원이 다른 한국인들의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중국인들은 안전라인을 무시한 채 개떼처럼 달려들기 일쑤였지만 한국인들 중 안전라인을 침범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배우가 다가가자 한국인들은 지르던 소리까지 자제한 채 배우의 고막을 배려해 주었거든요. 정말로 한국인들은 극한의 흥분 상태에서도 이성을 잡을 수 있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고 배우는 내가 한국은 다르다고 했잖아 라고 말하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한국인들이 배우에게 존중심을 보여줬던 것처럼 배우 또한 모든 한국인 팬들에게 사인을 해준 뒤 공항을 빠져나갔죠.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공항을 경험했지만 한국처럼 빠르고 안전하게 공항에서 빠져나간 경험은 단연코 한 번도 없었거든요. 심지어 공항을 벗어나서 준비된 차량에 탑승할 때도 한국인들은 몰려들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그저 조용히 인도를 따라 이동할 뿐이었으며 별도의 안전라인이 없는 곳에서도 확실한 거리를 유지하며 저희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 주더라고요. 저는 경호원이 맡고 있지 않아도 침착하게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사람들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에 도대체 한국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는 경이로움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제겐 두 번째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바로 배우는 도저히 종잡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배우는 이곳 근처에 자신이 자주 가는 식당이 있다면서 뜬금없이 식사나 하고 일정을 소화하자는 말을 건네왔거든요.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돌발적으로 식당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중국에서만 해도 그렇습니다. 해당 연예인의 요구로 인해 사전 준비 없이 돌발적으로 들어갔던 식당은 최악의 위생 상태를 자랑했고 또 글로벌 유명 연예인을 알아보고 정가의 10배의 금액을 청구하는 사기까지 치는 등 정말 최악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러한 비양심 식당은 몰래 연예인의 사진을 찍은 뒤 합의하지도 않고 연예인의 사진을 무단 게재하며 불법적으로 가게를 홍보해댔거든요. 따라서 해당 연예인의 이미지는 상당히 손상되고 말았습니다. 다른 식당의 중국인 주인들도 하나같이 몰려와 연예인이 제대로 된 식사도 못하게끔 팔을 잡아 끌며 억지로 자신의 식당 앞에서 사진을 찍어댔는데요. 이러한 중국인들은 하나같이 연예인이 찍힌 사진을 상업적인 홍보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을 보면 제가 왜 이렇게까지 조심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테죠. 또한 중국인들은 사진을 찍어주지 않는다면 이곳 건물에서 나갈 수 없다며 출입문까지 막아댔기에 연예인은 알면서도 이용당하며 상당한 이미지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우는 사전에 합의된 식당도 아니고 또 제가 개인실을 예약하려고 하니 개인실은 답답해서 싫다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대답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개인실이 아닌 오픈형 공간에서 식사를 한다면 모든 손님들이 배우를 알아봐서 난리가 날 텐데 도대체 이 배우는 자신이 일반인인 줄 아는지 무슨 천하태평한 소리나 하고 있단 말인가요? 그러나 배우는 자신은 선글라스를 껴서 괜찮다는 말장난이나 했고 저는 속이 타들어가는 기분까지 느껴야 했죠. 그는 선글라스를 낀 모습이 더욱 유명한 배우였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배우의 억지는 계속됐고 그는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는 듯 이젠 제 우려에 대한 대답도 안 했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도착하게 된 한국 식당에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할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 손님들은 정말로 할리우드 대스타인 배우를 전혀 못 알아보는 눈치였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분명 3살짜리 어린아이도 이 배우를 알아볼 게 분명했지만 오직 이곳 식당의 한국인 손님들만큼은 배우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저는 배우에게 정말로 모든 한국인 손님들이 배우를 못 알아보는 눈치라며
진짜 이 나라에서 유명한 거 맞냐는 장난을 건네봤는데요. 그러자 배우는 여전히 호탕하게 웃으며 그저 두고 보자는 의미심장한 말만을 건넬 뿐이었어요. 아무튼 배우는 삼겹살과 돼지갈비 등의 한국식 바비큐와 김치찌개를 주문했습니다. 이 배우는 한국식 바비큐를 평소에도 상당히 즐겨 먹는지 그는 그릴을 전문가의 솜씨로 관리했고 한국인 직원이 쌈이라는 바비큐 먹는 법을 알려주려고 하자 그는 손사래를 치며 자신은 이미 알고 있다는 반응까지 보였는데요. 도대체 그는 한국에 몇 번이나 온 거라는 말인가? 저는 그의 한국 사랑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완벽하게 구운 삼겹살과 마늘, 그리고 쌈장과 김치를 상추잎에 올렸는데요. 그리고 한국에서 삼겹살은 이렇게 먹는 거라면서 만약 이 쌈을 한 입에 먹지 않는다면 저를 당장 해고해버리겠다며 장난까지 치더군요. 그러나 배우는 일부러 저를 골탕 먹이려고 했는지 쌈은 거의 주먹만한 크기였기에 저는 결국 입에 음식이 가득 차다 못해 내용물이 밖으로 계속해서 튀어나오는 것을 억지로 손으로 밀어넣으며 겨우 한 쌈을 먹었습니다. 물론 이건 매우 곤욕스러운 경험이긴 했지만 삼겹살 쌈의 풍미는 정말 제대로 느껴졌는데요. 심지어 배우는 자신만의 기술을 뽐내며 구운 마늘 조각을 생으로 먹으며 저를 깜짝 놀라게 하더라고요. 아니, 마늘은 향만 내는 용으로 사용하지. 도대체 누가 마늘을 생으로 쌈장에 찍어 먹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하지만 그는 한국인들은 다들 이런 식으로 마늘을 먹는다며 의뢰인인 자신도 먹는데 경호원은 더욱 강하니까 마늘을 생으로 먹을 수 있지 않냐며 제게도 마늘을 권해왔는데요. 저는 그가 제게 생마늘을 진짜로 먹이려고 하나 싶어 경악을 했지만 역시나 그는 장난을 쳤을 뿐이었고 그저 제가 한식을 좋아하게 된다면 저 또한 자연스레 생마늘을 쌈장에 찍어 먹게 될 거라며 씩 웃어 보이더라고요. 물론 김치찌개도 제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 빨간 국물의 정체가 궁금했고 그렇게 한 숟가락을 크게 떠서 입에 털어 넣어 봤는데요. 그러나 김치찌개는 너무나도 매웠고 결국 저는 얼굴이 빨개진 채 기침을 내뱉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나 배우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박장대소하더니 제게 물을 건네주었고 제가 김치찌개를 두세 번만 더 맛본다면 그 매운맛에서 달콤한 맛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저도 김치찌개 중독자가 될 거라며 조언 같지도 않은 조언을 해주더군요. 그런데 저는 그의 말대로 무의식 중에 김치찌개를 두세 번 더 떠먹었고 드디어 한국인들이 왜 이런 수프를 먹는지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식은 정말 매력과 중독성이 상당했고 결국 저는 배우처럼은 아니지만 간헐적으로 김치찌개를 떠먹으며 한식을 완전히 즐길 수 있었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식사를 전부 마친 뒤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정말 말도 안 되는 경험을 하고 그대로 선체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배우가 식사를 다 마친 것을 확인한 한국인들은 그제야 하나둘씩 다가오며 배우에게 스마트폰이나 볼펜 등을 내밀었거든요. 알고 보니 배우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던 한국인들은 그저 배우의 식사에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모르는 척을 했던 거였고 알게 모르게 배우를 흘끔흘끔 보며 사인 요청을 할 기회를 엿보고 있던 거였어요. 그리고 배우는 그런 한국인들을 보고 그럼 그렇지, 역시 한국인들이야 라고 말하는 듯한 황홀한 표정을 지으며 모든 한국인 손님들에게 일일이 사인과 사진 촬영을 해주었는데요. 그런데 특히나 놀라웠던 건 한국인 식당 주인은 배우를 향해 꿀이 뚝뚝 떨어지는 표정을 지으면서도 자신의 배우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는 없다는 듯 배우에 대한 어떠한 사진도 촬영하지 않으며 배우를 존중하기보다 개인의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고 안달이 난 중국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행동을 하더라고요. 결국 한국인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시민의식이 뛰어나고 배려심이 깊은 위대한 사람들이 맞았던 거였고 저는 그렇게 기절할 듯 놀라 온몸이 굳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배우는 그런 저를 보며 이래도 나를 아무도 못 알아본다고? 최고의 경호원이라고 해서 믿고 맡겼더니 눈썰미가 없어도 너무 없구만? 조금 더 노력해야겠는데? 라고 장난스레 속삭였고 그렇게 저는 완전히 넋이 나간 채 도망치듯 식당에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의 기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이 한국에서 정말로 그리웠던 부분은 바로 길거리 음식이라면서 갑자기 길거리 음식이나 조금 먹고 이동하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왔거든요. 아니, 그러다가 이 수많은 인파에 포위되어 돌발 상황이라도 겪게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라는 말인가? 저는 이번에도 배우를 말릴 뿐이었는데요. 특히나 저는 중국에서 유명 연예인을 경호하다가 연예인의 무리한 주장으로 억지로 중국의 좁은 음식거리를 걷게 되었고
결국 수많은 중국인 인파가 과격한 행동을 하는 바람에 그러한 난장판에 휩싸여 버렸는데요. 중국인들은 서로 연예인의 사진을 찍겠다며 카메라로 상대방을 가격을 하면서까지 난장판을 만들었고, 심지어 한 중국인은 그대로 인파에 걸려 넘어졌음에도 중국인들은 그가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밟히든 말든 신경조차 안 썼고, 결국 중국인들이 공간을 내어주지 않은 탓에 구급차가 통 들어가지 못해서 그 부상자는 난장판의 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고통에 신음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배우는 제 조언에도 여전히 여유 있게 웃어 보이며 한국에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니 안심해도 된다는 말만을 반복했고, 결국 저는 그의 기세에 눌려 억지로 번화가로 향해야 했습니다. 물론 한국의 길거리는 제가 겪은 길거리 중에 가장 깨끗했고, 저는 어쩌면 한국은 이번에도 놀라운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한국 길거리에서는 쓰레기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공공장소는 흠잡을 데 없이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한국인 지역 주민들은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기 위해 줄까지 서가며 환경을 지켰고, 또 대중교통을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한국인들 또한 단 한 번의 새치기나 무질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 만큼 한국인들은 딱 봐도 시민의식이 매우 뛰어나 보였죠. 한국인들 모두는 공공장소의 청결과 질서에 대한 집단적인 책임을 지고 있었고, 또 한국 거리의 여러 시설과 각종 인프라 등은 정비 불량이나 무질서로 인한 혼란이 전혀 보이지 않았을 정도로 한국은 그야말로 완벽한 국가였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질서정연한 모습과 더불어 길거리에 한국인 인파는 꽤 많았으나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배우와의 일정 간격을 유지하며 배우를 존중해 주었고, 배우도 그러한 한국인들의 배려심과 호의에 감사해 인사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한국이 매우 익숙한 듯 길거리 노점에 들어가는 배우를 따라가던 와중 제가 우려하던 충격적인 돌발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어떤 한국인 여성이 괴성을 지르며 배우 쪽으로 빠르게 뛰어왔기 때문인데요. 보통 이런 경우 배우에게 접근해서 흉기를 휘두르거나 아니면 너무 흥분한 나머지 배우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도 있기에 저는 한국의 평화로운 분위기 탓에 저도 모르게 내려놨던 긴장감을 끌어올리며 이 여성을 제압하기 위한 준비태세를 마쳤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여성을 제압하려던 그때 이 한국인 여성은 저희 앞 10발자국 앞에서 정확히 멈추더니 그러한 흥분 상태에서도 배우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일정 거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러한 극한의 감정적 동요 속에서도 끝까지 배려심을 잃지 않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 여성은 매우 정중하게 사진 한 장을 요구했기에 배우는 흔쾌히 그 여성을 위해 사진을 찍어주었어요. 또한 이 여성에게 사진을 찍어주면 주위에서 구경을 하던 다른 한국인들도 마구잡이로 사진을 요청하며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만도 함에도 모든 한국인들은 끝까지 매너를 지키며 배우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올바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었는데요. 덕분에 배우는 떡볶이와 호떡, 그리고 순대 등 길거리 음식을 온전히 즐길 수 있었고, 특히나 순댓꼬치는 매우 이상해 보여서 도저히 먹고 싶지 않았지만 김치찌개와 마찬가지로 한번 먹으니 도저히 멈출 수가 없는 매력을 자랑했기에 저는 배우가 먹을 음식까지 전부 다 먹어버리는 실례를 저지르고 말았죠. 저는 내친김에 떡볶이까지 도전했고, 떡볶이는 분명 환상적인 매력을 자랑했지만 매운 것을 통 못 먹는 제가 먹기엔 너무 매워서 입에서 불이 나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는데요. 그런데 배우는 그런 제게 어묵 국물을 가져다 주며 이건 매운맛을 중화시켜주는 마법의 국물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를 믿고 뜨거운 어묵 국물을 마셨지만 국물을 마시자마자 더욱 강한 매운맛을 느끼며 고통에 몸부림쳐야 했는데요. 저는 배우에게 또 속았구나 싶어 넋이 나갔고, 배우는 그런 저를 보며 박장대소를 하더니 매운 음식에 뜨거운 국물을 마시면 더 매워지는 거 모르냐며 자신도 떡볶이를 처음 먹을 때 저와 똑같은 실수를 했다며 장난스레 웃어 보이더라고요. 배우는 매운 떡볶이도 너무나도 잘 먹었기에 저는 그런 그를 도저히 골탕 먹일 수가 없었지만, 아무튼 그렇게 배우가 계속해서 장난을 쳐준 덕분에 어느 순간부터 저는 배우의 명성에 대한 압도감과 혼자 경호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긴장을 전부 내려놓을 수 있었고 더욱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안감만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배우는 적어도 한국에서만큼은 계속해서 돌발 행동만을 일삼았거든요. 다음날 날이 밝아오자 배우는 오랜만에 한국에 관광지나 좀 가봐야겠다는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관광지에도 외국인이 단 한 명도 없었는데 한국은 계속해서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한국에 올수록 한국은 더욱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또 외국인들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면서 이런 한국의 발전을 볼 때마다 뿌듯하다는 말을 건네오더군요. 뭐, 그의 과거 회상은 좋지만 이건 경호원인 제 입장에서는 꽤나 부담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매우 착하고 매너가 좋은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관광지처럼 엄청난 인파가 모이는 곳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배우의 말대로라면 지금의 한국 관광지에는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다는 뜻이기에 이건 다른 개념 없는 외국인들 때문이라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혹여나 돌발 상황이 일어나도 배우를 지킬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배우는 여전히 한국에서 제가 걱정하는 일 따위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했고 원한다면 자신을 따라오지 않아도 좋다는 말을 끝으로 경복궁으로 출발해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제 의사와는 상관없이 경복궁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경복궁은 분명 놀라웠어요. 저는 경복궁에 도착하자마자 배우를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싹 사라져버렸는데 멀리 현대 서울 스카이라인과 고대 궁전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 모습은 분명 어떠한 근심과 걱정도 해소되게 만들었거든요. 물론 궁전의 널찍한 안뜰과 복잡한 건축물 또한 거의 초현실적으로 보였는데요. 저는 나무문에 새겨진 세밀한 조각과 칠해진 지붕의 생생한 색감에 감탄을 하며 이게 바로 진정한 한국의 멋이구나를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전통 한복을 입은 근위병들이 정밀하고 우아하게 움직이는 왕실 근위병 의식은 동양적인 매력을 완전히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배우도 이러한 한국의 매력에 매우 만족해하는 모습이었고 저보고 그러길래 오길 잘했지 않냐며 자신이 한국에서 투어 가이드 역할을 수행해줬으니 오히려 경호비는 자신이 받아야 한다며 농담까지 건네더라고요. 하지만 그러한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잠시 저희는 또다시 예상치도 못한 상황에 휘말리고 말았습니다. 바로 우려했던 대로 경복궁에 방문한 금발머리의 외국인 남자 무리가 배우를 보자마자 그대로 저희에게 돌진해오려는 듯 맹렬히 소리를 지르며 뛰어왔거든요. 저는 이번만큼은 반드시 문제가 발생하겠구나 하는 확신의 감정이 들었고 그렇게 성난 황소처럼 달려오는 금발의 남자 무리들을 태클로 제압하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때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상황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제가 그들을 제압하기도 전에 근처에서 배우를 흘끔흘끔 쳐다보며 배우의 사생활을 존중해주고 있던 한국인들이 그대로 배우에게 위협을 하려는 외국인 무리를 막아섰거든요. 한국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무례한 외국인 남성들의 어깨를 붙잡는다든지 몸으로 막아서며 배우를 지킨다든지 하며 마치 전문적인 경호원 같은 움직임을 보여줬고 그렇게 제가 나서기도 전에 건장한 외국인들은 하나같이 제압당해버렸죠. 외국인들은 자신들이 한국인들에게 제압당해서 배우에게 접근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화가 난 듯했지만 한국인들의 덩치는 동양인의 범주를 벗어날 정도로 거대했고 결국 이들은 서양인인 자신들보다 키가 크고 덩치가 큰 한국인들 앞에서 찍소리도 못한 채 고개를 숙여야 했는데요. 거기에 한국인들은 영어 실력까지 출중했고 이들은 불의를 보면 절대로 참지 않는 민족인지 자신들이 좋아하는 배우 앞에서는 그렇게나 착하고 순박했던 모습을 전부 벗어 던져버리더군요. 한국인들은 위험한 행동을 했던 외국인들에게 다치면 어쩌려고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냐며 분노 섞인 호통으로 완전히 기선을 제압해버렸거든요. 한국인들은 배우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그저 곁에서만 맴돌지만 알고 보면 배우에 대한 강력한 애정을 갖고 배우의 안전에 그 누구보다 신경 써주고 있던 모양이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모습에 감탄만 연발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배우가 경복궁의 모든 볼거리를 즐긴 뒤 드디어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떠날 때 한국인들은 그제야 배우에게 접근했고 그렇게 사인과 사진 촬영을 마친 뒤 정중한 감사를 표한 뒤 떠났는데요. 저는 이렇듯 다른 나라들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행동을 함에도 완전한 안전이 보장되는 한국의 모습에 그저 놀란 눈을 껌뻑일 뿐이었고 나머지 일정들도 한국인들의 놀라운 배려 덕분에 문제없이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특히 중국에서는 연예인이 묵는 호텔에 사생팬이 침입해서 문제가 발생한다거나 공격적인 팬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배우에 대한 애정을 쏟는다거나 혹은 배우를 이용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거나 하며 배우에게 씻을 수 없는 무례와 상처를 주곤 했지만 한국인들만큼은 올바른 방식으로 배우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고 저는 이런 게 바로 높은 시민의식과 교양 수준이구나 싶어 감탄을 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배우는 자신이 한국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지 않았냐며 한국인들은 시민들 한 명 한 명이 전부 경호원이 되어주는데
경호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며 씩 웃었는데요. 저는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한국은 개인적으로도 더욱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가오는 휴가에 한국으로 가족여행을 떠나기로 했고, 혹여라도 한국으로의 경우 파견 의뢰가 들어온다면 보수를 받지 않아도 되니 제가 반드시 도맡겠다는 의사도 분명히 밝힌 상태입니다. 그만큼 한국은 정말로 놀라운 국가였거든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